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합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구형 2년 징역형을 재가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디올백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불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법률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심우정 취임 10일 만에 검찰 결국 디올백 불기소, 중앙지검이 디올백을 불기소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기소 권고를 했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 김건희, 최재형 두 사람 모두 다 불기소 쪽으로 보고를 했고, 심우정 총장도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이 디올백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창수 지검장은 주례 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씨로부터 받은 금품, 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김건희 여사, 최재형 씨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고, 그것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용을 했고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무혐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야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속도를 내겠죠. 지금 끝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끝없는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또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여지지율, 맹탕만찬에 위기감이 더 커졌다. 어제 전국 지표조사가 발표가 됐죠. MBS 조사.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5%, 국민의힘 지지율 28%,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둘 다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구형 선고에서 검찰이 2년 징역형을 때렸고, 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정말 실제로 현실화되는구나,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김건희 리스크, 또 그 용산의 만찬이 아무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반영이 돼서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면은 다음 달 재보선부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텃밭인 대구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주문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더 큰 꿈을 꾸는 한동훈이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 측근들 갈등 증폭시키는 입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산 참모들, 그리고 국회 안의 친윤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 안의 친한계 의원들, 서로 지금 감정이 아주 격해져서 일거수일투족을, 상대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놓고 시비를 걸고 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큰 꿈 꾸는 한동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그런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내관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늦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당 안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는 맞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으로 삼을 겁니다. 사과를 하면 그 순간부터 봐라, 본인이 사과했지 않느냐, 그럼 처벌해야지 하면서 특검법 그대로 추진을 할 거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끝이 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민주당에서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공적 활동 중단이 좀 더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을 파고드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죠. 오히려 사과를 하면은 더 민주당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 환경입니다. 이재명 사법 위기에 몰린 거대 야당의 행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비거리를 일단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은 뭐 사과한다는 것보다는 사과보다는 활동 중단을 선언을 하고 뒤로 완전히 물러서는 것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야당은 그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방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데 어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야당 합의 깨고 여당목 인권위원 부결. 여당은 이건 사기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하나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4명인데 보통 여야가 이제 미리 합의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추천할 테니 그쪽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안을 그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서로 이제 사전에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습니다. 어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부결됐고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국민의힘도 다 찬성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에 대해서 찬성은 119표에 불과했다. 지금 야당의 의석이 190표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합의이고 뭐고 반대를 해버린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해 주는 게 관행이다. 민주당 의총 결과에 관해 우리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표결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래서 어떻게 의사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그 이유는 서미하라는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한석훈 후보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죠. 지금 연대 로스쿨의 겸임교수를 했는데 평소에 민주당에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 때문에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 그 한석훈은 이 공수처가 아무 역할도 못한다. 문재인 때 만든 공수처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고 또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을 하는 것 그리고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고 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해온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 그래서 민주당이 이 서미화라는 의원이 그걸 이제
위원총회에서 민주당 위원총회에서 막 알린 것이죠. 잠시 후에 표결할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야,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야,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반대표를 집단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 사전에 이제 합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부결을 시켜서 일종의 본회의장에서 사기극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참 국민의힘이 무기력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어제 본회의장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또 떠났다가 이 본회의장에 집단 퇴장을 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25만원법 표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결에 참석을 해야지만 민주당이 3분의 2를 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그걸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본회의장에 또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 어제 또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펼쳐지죠. 뭐냐면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특히 정인 채택을 놓고 지금 벌써 충돌을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정인 채택, 정인 참고인 채택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기업 총수들, 대기업 총수들을 부르는 것은 뭐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기업 쪽에 막 로비가 벌어지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람들을 정인으로 채택을 하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사위는 벌써 이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포함한 정인 참고인 명단을 벌써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김건희까지 전부 다 정인으로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도 전현직 영부인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여당은 김정숙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 그리고 야당은 김건희 정상외교 수행 중 명품 쇼핑 의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국회 교통위원회가 김태영 21g 대표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국감 정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비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국감 정인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정축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런 관련자들을 대거 정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맞섰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것들이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기한 정인 참고인은 저 양평 문제나 뭐 이런 것처럼 이 대통령 관저 정축 이런 것처럼 또 김건희 리스크와 연결된 사안입니다. 이게 정말 어디까지 이 김건희 이 블랙홀이 작동을 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김건희를 악마화해서 탄핵의 빌미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가 눈에 뻔하죠. 그렇지만 이 김건희 여사를 무작정 이렇게 옹호하고 감싸고 들 수만 없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시비거리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공적 활동 중단 선언이 급선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주요 타깃이 핵심 타깃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저공사의 수의 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라는 점도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